바다 건너 미국에서까지 와 이처럼 도산 안청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뭐 독립운동가로서는 아는데 네. 외국에서 그걸 기념하는 게 도로도 사실은- 있고. 그렇죠, 맞아 맞아. 미국에서까지 그러면 진짜 와 대단하신 건데. 국내외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안창호. 자, 그렇다면 안창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들어가면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아, 거지. 진짜. 안창호는 다 알아. 네. 어떤 일 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명한 이름과는 다르게 안창호가 정확히 뭘 했는지, 대체 왜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손꼽히는지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뭔가 안창호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은 완전 안다고 하기가 약간 찔리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사실 안창호는요, 미국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됐던 한말, 안창호는요,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라면 정말 어디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미주 한국인들의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와. 심지어요,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약간 좀 혼란스러웠던 1919년 상하이로 달려가서 하나의 임시정부로 대통합한 해결사 누구다? 안창호. 안창호였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도산 안창호는 어떻게 한국인들의 슈퍼맨이 되었나? 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 세계를 종횡무진한 한국인들의 슈퍼 히어로.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물건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일일 도우미 조나단 씨가 준비한 게 있죠? 오늘 큰별쌤의 일일 도우미로 활약할 작은별 조나단입니다. 예. 네네네. 제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신음소리. 뭐 좀비 거 같나? 오, 진짜 무거워 보인다. 어. 진짜 무겁네요. 이거는 오, 여기 있습니다. 야, 여기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물건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오렌지. 오렌지. 뭐라고요? 오렌지요. 아렌지라고 해가지고 조심해서. 죄송해요. 오렌지인데요. 자, 여러분, 이 오렌지는요, 그냥 오렌지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안창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창호가 오렌지를 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독립운동 하신 건 알았지. 오렌지 딴 얘기는 못 들어봤어. 왜냐하면 되게 그 사진을 보면 딱 진짜 그냥 멋있는 그냥 비즈니스맨 딱 그 느낌 이렇게 딱 있잖아요. 오렌지를 그럼 약간 직업적으로 계속 따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26살의 안창호는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렌지를 따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아, 오렌지 하나를 따는 거에 나라를 비유했어요. 왜 그럴까? 어떤 의미가 있지? 오렌지를 정성껏 수확하는 일이 대체 나라에 애국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안창호는 대체 누구에게 왜 이런 말을 건넸을까요? 처음에 말했듯 안창호가 미국 리버사이드의 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안창호의 활약으로 한국인들의 생활 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인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민와 자리 잡은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의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창호는요, 오렌지 농장이 많은 리버사이드에서 많은 노동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요. 그래, 가자.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딱 보고 해야겠다. 아 가지? 근데 혼자 간 줄 알았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이주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그죠? 문제가 닥치면 재빨리 해결하던 슈퍼맨 안창호. 그런데 그도 이번엔 사실 바로 오렌지 농장의 일자리를 바로 구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당시 오렌지 농장들은요, 노동 주선소를 통해 노동자들을 모집했는데 이 리버사이드 일자리 역시 일본인 소개업자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접수했구나. 자, 그렇다면 이때 슈퍼맨 안창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일본인들이 그 노동 주선소를 선점하고 있어. 그래? 결심했어. 본인이 일자리 창업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요? 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대단하신데. 네. 한국인 동포들을 위한 직업 소개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들과 농장주를 직접 주선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뒤 안창호는 가장 먼저 오렌지 농장으로 뛰쳐나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타국에서 천대받으며 지치고 위축됐던 동포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주들은요, 뭐야, 이거 대단한데? 하면서 서로 한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아. 한국인 오케이. 굿. 오. 한국인 노동자의 섬세한 오렌지 수확은 파과를 줄여 질 좋은 수확물을 늘렸고요. 곧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리버사이드의 문제까지 해결해낸 미주 한국인들의 슈퍼맨 안창호. 안창호. 자, 그런데 리버사이드에 자리를 잡은 한국인 노동자들이요, 갑자기 안창호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이제 그만 리버사이드를 떠나십시오. 안창 선생님한테요? 네. 왜? 전 이해가 돼요. 왜?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전부 다 이 교민들이 어. 사명감을 갖고 어. 야, 이거 우리가 진짜 다 같이 노력하면 어. 미국 전체에 있는 교민들이 바뀔 것 같아. 오. 우리 이제 잘 하고 있을 테니까 다른 그 주에 가서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세요. 약간 이야. 맞아요? 아유, 도대체 진짜 맞아요? 이게 핵심이야. 진짜요? 진짜요? 맞아요. 오. 이야. 진짜요? 맞습니다. 리버사이드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버는 돈을 활동 자금으로 내놓을 테니까 안창호 선생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주십시오. 27살의 청년 안창호는 어느덧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사회 지도자가 돼 있었습니다. 와.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일을 지금 계속 봤는데 아직 27살이에요? 아직 27살. 와 진짜 청춘을 진짜 불태우고 있다는 말이 여기서 진짜 쓸 수 있는 얘기네요. 그런데 1907년 1월 안창호는 갑자기 미주 사회에서 종종을 감춥니다. 사라졌어요. 왜요? 학교 같은데. 단체 만든 것 같은데요.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코리아 써 있고 아카데미. 평양 대성 아카데미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창호가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분 참 동해번쩍 서해번쩍 서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지금. 그죠?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대성학교를 만들기 전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입국했을 때 비밀결사 신민회를 만듭니다. 신민회는 이제 새로운 신자에다가 국민민 또는 백성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창호는 이제 봉건적 시대의 백성이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즉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국가의 국민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국교육 운동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요, 한반도를 13개의 도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 정부는 당시 13개의 도를 대표하는 20여 명의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안창호는 한성 정부가 더 정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와 러시아의 임시정부를 없애고 한성정부를 계승해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않죠. 지금 속한 조직이 상하이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게 상해까지 갔는데 그렇죠. 거기에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렇죠. 진짜 독립이 먼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 기반을 둔 대한국민의회 쪽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막무가내로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반발이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대한국민의회에서는요, 내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면서 대한국민의회 측이 통합에 반대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안창호 또다시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대한국민의회의 실질적 리더 이동희를 설득해 보기로 한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설득의 설득 끝에 안창호는요, 새로운 통합 임시정부의 2인자 자리인 국무총리에 누구를 참여시키게 된다? 이동희를 참여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임시정부 수반은 대통령 이승만, 두 번째로 높은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앉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회를 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성공한 안창호는요, 합동 취임식을 치르는 것으로 세계의 임시정부는 대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자리를 맡게 됐을까요? 남은 자리는 3인자인데. 3인자 자리. 3인자 자리. 예. 안창호는요, 직급상 저 아래 위치한 노동국 총판 자리를 맡습니다. 노동국 총판? 원래 노동국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국입니다. 내무부 아래에 있는 조직이니까 국무총리 대리를 하고 또 내무총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안창호에게 노동국 총판은 한직과 다름없는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노동국 총판 같은 한직에 안창호를 앉힐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이들에게 안창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애국심에서 나옴이요, 결코 사욕이 있음이 아니다. 본인이 가진 거를 다 양보하네요. 그게 핵심이죠. 왜냐면 안창호 선생님도 본인이 충분히 나도 뭐 한 자리 할 거예요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연합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죠. 완전 낫게 된 거 아니에요. 야, 남다르다 정말. 독립운동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안창호는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32년 4월 29일 안창호가 일제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왜요? 자, 안창호가 긴급 체포된 이유는요, 바로 이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요? 맞습니다. 안창호가 체포된 당일 오전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장 무대 가까이 접근한 윤봉길이 수통에 장치한 폭탄을 내던진 겁니다. 윤봉길 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은 딱 누가 떠오릅니까? 김구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일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 이웃필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안창호가 운 나쁘게도 붙잡히게 된 겁니다.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전원을 김구 선생님이 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그 전원을 받기 전에 집을 나섰기 때문에요. 전화를 못했었고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막 사상되고 하니까 프랑스 조계 당국이 안창호 선생님을 당시 그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 헌병대로 바로 그냥 송치를 해버립니다. 넘어갔을 때 일본인들은 안창호라는 거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우연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와. 그렇게 1932년 6월 54살의 안창호는 경성에 있는 경기도 경찰부로 호송돼 유치장에 수감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일제 경찰에게 6차례에 걸친 긴 취조를 받은 안창호는요. 1932년 12월 일제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안창호는 예정보다 1년 4개월 가량 빠른 1935년 2월 출소합니다. 바로 일왕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제가 수감자들에게 특별 감형을 내린 겁니다. 이후 안창호는요. 일제의 매서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석방된 지 불과 2년여 만인 1937년 6월 안창호가 또다시 일제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왜요? 산속에 가 있는데. 일본은 이제 이때쯤이면은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조선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민족 운동을 전부 다 말살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동우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또 다른 민족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안창호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해서 일으킨 사건이 동우회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안창호는 59살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두 번째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 수감된 안창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와. 못 보겠어. 와. 와, 너무 달라요. 아까 그때는 밝고 막 뭔가 힘이 넘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만 해도 뭔가 딱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 힘이 많이 좀 없으신 느낌이에요. 일제 가혹한 신문과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그 혹독한 겨울을 겪으면서 안창호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안창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슬퍼하지 마라.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나는 죽으려니와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니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일본은 자기 힘에 지나치는 전쟁을 시작했으니 필경 이 전쟁으로 패망한다.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인내하라.